여기 중국인에게 속아? 가난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늘 대우도 못 받은 채 쫓겨나기 일쑤라고 알게 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한국인과 함께 그렇게나 입국 심사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미국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인에 대한 여러 충격적인 대우들을 목격하며 결국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인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대우를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대학교 석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 관한 경험이었고, 저는 한국에 생각지도 못한 면모에 감탄만 연발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지금껏 프랑스가 한국보다 대부분의 면에서 위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이러한 편견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죠. 일단, 저는 한국과 상당히 연이 깊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교제를 했던 한국인 남자친구 경호 씨와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현재 경호 씨는 학사 졸업을 마치고 프랑스의 네로라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한국인 경호 씨는 매우 부지런하며 성실했고, 또 머리가 상당히 좋았기에 게으름뱅이와 멍청이들만 가득한 프랑스 회사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죠. 아무튼 저는 경호 씨와 몇 년간 진지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의 여러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튼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기에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절친한 친구 다니엘라는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했죠. 사실 다니엘라는 회사 파견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며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을 깎아내렸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붙어 다녔던 그녀와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주고받곤 했기에 그러한 중국인의 한국 비하를 그대로 들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드리, 내 중국인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한국은 끔찍하게도 가난한 국가래. 가난한 한국인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프랑스 및 여러 선진국들로 도망가고 있고,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 가난한 한국인과 연애를 하면 너까지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오드리, 한국은 가난할 뿐더러 인지도도 없는 개발도상국이라서 한국인들은 해외로 나가면 늘 무시만 당한다더라. 만약 내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국적은 반드시 프랑스 국적으로 취득하는 게 좋겠어. 혹여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을 멸시받고 대우를 못 받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분명 저는 경호 씨와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가난한 모습 따위는 엿볼 수 없었기에 저는 그녀의 말에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호 씨는 매우 겸손한 성격이었기에 좀처럼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중국인의 한국 비하를 경호 씨에게 전달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렇게 오해는 계속 깊어지기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이렇듯 알듯 모를 듯 하던 한국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라는 자신의 중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이라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도 해줄 겸 프랑스로 데려올 테니 그때 함께 커플 여행이라도 떠나자는 제안을 건네왔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그러한 제안을 건네오면서도 자신의 중국인 남자친구가 한국은 가난한 국가이고 분명 경호 씨는 프랑스에서 번 돈을 가난한 한국에 전부 보내야 할 테니 대국 출신인 자신이 모든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재수 없는 말까지 함께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무례한 중국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건 시간 낭비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정말로 다니엘라와 함께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여행을 안 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씨도 이러한 커플 여행에 흔쾌히 찬성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바다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렌터카를 대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인은 모름지기 대국 출신이면 슈퍼카 정도는 타야 한다며 허세를 부려댔고, 그렇게 자신이 돈을 전부 지불할 테니 고급 차량을 빌리자며 잔뜩 폼을 잡았는데요. 저는 그의 돈 자랑에 질려버렸고, 도대체 다니엘라가 저런 한심한 중국인을 왜 만나는 건지 이해조차 안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중국인 때문에 억지로 렌터카 대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렌터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죠. 바로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호기롭게 렌터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스포츠카를 선택했고,
이내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중국 여권을 확인한 렌터카 직원은 인상을 한껏 찌푸리더니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 렌터카 업체에서는 국적별로 빌릴 수 있는 자동차의 단가가 다릅니다. 중국인의 경우 고가의 차량을 빌릴 수 없으므로 다른 차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 렌터카 업체에서 그저 바퀴만 겨우 굴러가는 구식의 저가 차량만을 빌릴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 동양인 차별이라며 맹렬히 항의를 하는 중국인에게 렌터카 업체 측은 충격적인 말을 덧붙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아시아인 차별이죠? 단가표를 잘 보세요. 한국인은 이곳 렌터카 업체에서 모든 차량을 전부 렌트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만큼 국력과 경제 수준이 뒷받침되는 신뢰할 만한 국가니까요. 만약 저희 업체가 동양인을 차별할 거였다면 한국인에게도 아무 차량도 렌트해주지 않았겠죠. 돈만 준다고 모든 차량을 전부 렌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량에 몹쓸 짓을 하고 그대로 출국을 해버린다면 렌트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저희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을 선별해 빌릴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한국처럼 모든 차량을 전부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은 웬만한 선진국들도 얻어내지 못했고 한국과 서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다면 이렇듯 모든 고가의 차량을 전부 대여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즉, 이건 절대로 동양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안타깝게도 당신의 중국 여권으로 빌릴 수 있는 차량은 저기에 있는 저렴한 소형차밖에 없네요. 아니, 분명 다니엘라는 한국은 후진국이자 국제적으로 멸시를 받는 국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한국의 정체는 뭐라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극진한 대우를 받는 한국인의 현실에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인은 한국보다 중국이 덜 대우받는다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이내 근처에 다른 렌터카 대여 업체에 들어갔는데요. 어이가 없었던 점은 이 중국인은 2번씩이나 거절당하면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딱 봐도 이전 업체보다 허름하고 아무에게나 차량을 대여해 줄 것 같이 생긴 만만한 업체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곳 업체의 주인도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한껏 인상을 찌푸리더니 중국인에겐 차량 대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다니엘라는 자신의 프랑스 신분증을 들이밀며 자신이 대신 보증을 할 테니 아무 차량이나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렌터카 업체 측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며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렇듯 저희는 기껏 온 휴가에서 차량조차 빌리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경호 씨가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지못해 자신의 여권과 함께 국제 면허증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운전은 자신이 할 테니 한국 여권을 보증 삼아 차량을 렌트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중국인 앞에서는 그렇게나 단호했던 렌터카 업체 주인은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이내 아까와는 180도 바뀐 친절한 태도로 경호 씨를 응대해줬죠.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임에도 어떻게 한국인이 현지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은 국력이 전무해서 국제적인 멸시를 받는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멸시를 받는 건 중국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한국인 따위가 뭐길래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냐며 따지고 들었는데요. 다니엘라는 그러한 자신의 남자친구의 수준 낮은 돌발 행동에 기겁을 했고 렌터카 업체 주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봐 중국인,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게 어때? 이곳은 내 안방이 아니고 공공장소야. 중국인들은 꼭 목소리만 크게 내면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잘 봐. 이곳은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렌터카 업체고 웬만한 국적별 자료는 전부 다 수집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결과 한국인들은 이곳 렌터카 업체에서 프랑스 현지인들보다 훨씬 환영받고 있지. 이건 전부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고 또 그에 따른 대우라는 거야. 일단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매너부터가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거든. 지금도 봐. 이 중에 내 인사를 받아주거나 혹은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 있기나 해? 오직 한국인만 불어를 사용하며 인사를 했잖아. 이렇듯 한국인들은 현지어를 구사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단어로 예의를 표하고
매우 정중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 반면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중국인들은 먼저 인사를 건네도 전부 무시해버리고 뭔가를 물어볼 때도 영어는커녕 중국어를 사용하며 물어보곤 해. 프랑스에서 중국어 따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모국어를 외국에서 구사하는지 이해조차 안 가는 상황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인사를 해도 영어로 건네곤 하지만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현지어로 인사를 건네고 기본적인 현지어를 숙지하고 사용하며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물론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반납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우리 업체가 한국인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들은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모든 차량 내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별도의 방향제까지 뿌리며 자신의 차량이 아님에도 매우 깨끗하게 차량을 사용해주지.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빌린 렌터카 중에 98%가 우수한 상태로 반납되는 반면 전 세계 평균은 35%밖에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건 분명 한국인들의 민족성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어. 즉, 우리는 한국인들이 반납한 차량만큼은 별도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차량 내부에 소변이나 음료를 묻혀놓고 또 담배 자국이나 파손까지 일삼으며 심지어 자동차의 일부 부품까지 빼가는 중국인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중국인들은 고작 차량 하나 대여해주는데 왜 이렇게 비용을 비싸게 받냐며 잘 안 보이는 차량 내부 부품까지 훔쳐가고 있고 차량 안 보이는 곳에 대변이나 각종 더러운 것들을 묻혀놓으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 우리 업체에서 중국인 손님 따위는 절대로 받지 않으면서도 오직 한국인들에게만큼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경호 씨는 한국인들은 원래 자기 자랑을 하는 편이 아니라며 절대로 한국에 대한 자랑을 하는 법이 없었기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적인 수준을 가진 국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굳이 자국민들이 먼저 자랑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교양 수준이 높은 국가였고 중국은 그 반대로 제발 자신들을 알아봐달라고 구걸을 해도 특유의 낮은 수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시만을 당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끈질겼어요. 그는 절대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렌터카 업체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거든요. 그건 전부 다 개인차일 뿐이고 당신은 착한 한국인을 만남과 동시에 나쁜 중국인들만을 만난 것뿐이겠지? 왜 일부의 경험을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중국의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만약 당신이 중국인을 고객으로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업체는 그대로 완전히 망하고 말 거야. 그러나 이 중국인의 악에 바친 고함에도 렌터카 업체 주인은 너무나도 여유만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쩌나? 이곳 업체 말고도 다른 모든 렌터카 업체들은 전부 중국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주지 않고 있는걸? 그럼 프랑스의 모든 렌터카 업체들은 망해야 하나? 자, 들어봐. 물론 중국이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할게. 그러나 중국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는 애초에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나마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들도 전부 비행기표 값만 겨우 모아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숙박은 길거리 노숙으로 때우고 끼니는 편의점 빵으로 대충 때우며 그야말로 지역 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 가난한 중국인들이 차량을 렌트하기나 하겠어? 반면에 한국은 인구수는 적지만 매우 부유한 국가지. 한국 여행객들은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많고 이들은 차량을 렌트할 여유도 충분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야. 나만 해도 이곳에서 20년째 업체를 영업 중이고 그동안 수많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국인은 늘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인들은 늘 엉망의 모습만을 보였어. 즉, 중국인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라는 말이야. 심지어 중국인들은 렌터카를 대여한 뒤 과속과 무모한 운전을 통해 벌금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러한 과태료나 수리 비용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을 하며 도망가곤 하기에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과태료와 수리 비용은 오롯이 우리 업체가 감당해야 하지. 내가 듣기로 중국은 워낙 저개발 국가다 보니 중국인들 중에 해외에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중국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던데 중국에서는 상류층들조차 기름값이 아깝고 이건 어차피 남이 차이니 상관없다며 휘발유를 넣어야 할 차량에
값이 저렴한 경유를 넣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야. 이러한 중국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혼유 사고로 폐차가 되어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떨까? 한국인들은 오히려 우리 업체 측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자신들이 스스로 처리하곤 해. 한국인들은 여행까지 온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높은 지능을 통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버리거든. 한 번은 우리 업체 측의 과실로 차량 내 GPS 시스템이 고장난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한국인은 불만을 제기할 시간에 알아서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버리더라. 이들은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어도 구글 지도로 알아서 길을 찾아서 여행을 마무리했거든. 물론 이건 명백한 우리 측의 과실사항이고 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하자를 뒤늦게 알아차리자마자 한국인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환불해줬지만 말이야.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이 한국인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귀찮아서 문의조차 안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이 바로 한국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이들은 매우 인간답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건너편의 경쟁 렌터카 업체에서는 한국인들은 매우 끈질긴 독종들이라며 욕을 엄청나게 해대던데 그 업체는 고객들에게 상태사기나 치는 평점 2점대의 악덕업체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이렇게나 교양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돌변해서 상대를 묵사발을 내버리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신뢰를 기반으로 업체를 운영해왔고 합리적이고 좋은 업체일수록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고객들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같은 논리로 너 같은 중국인들 또한 중국인들 자체가 수준이 낮고 거짓말이나 일삼는 민족이니 한국인들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다들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우러러보거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고 이 중국인은 괜히 덤벼들었다가 본전도 못 뽑고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주제도 모르고 한국을 무시하던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완전히 개박살이 난 채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쯤 했으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법도 한데 이 중국인은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기어이 무리수를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는 소국이라 중국 같은 대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미국처럼 중국과 비견되는 대국으로 간다면 중국인이 얼마나 인정받고 대우받는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들 미국으로 가자. 이건 우리의 신혼여행을 대신해서 떠나는 건데 설마 다들 안 간다고 할 리는 없겠지? 그는 다니엘라와의 상의도 없이 그저 신혼여행을 인질삼아 저희에게 반협박을 가했고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까지 가는 비용이 부담되었는지 자신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값의 35%를 내주겠다며 이도저도 아닌 터무니없는 수치를 들먹였는데요. 그런 한심한 중국인의 모습에 경호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비행기 값은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말함과 동시에 혹여라도 비행기 값이 부담되는 거면 제 얼굴을 봐서 자신이 대신 비행기표를 끊어줄 수도 있다며 친절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열등감에 휩싸인 중국인은 그런 경호 씨의 말에 격분하며 대국 출신은 소국 출신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법이라며 자신은 걱정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라며 날뛰었죠. 그리고 경호 씨는 그의 무례한 발언에 한마디 하려다가 그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 중국인을 어린아이 달래듯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기묘한 미국행은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는 미국으로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조금의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입국이 어렵기로 유명한 국가거든요. 미국은 불법 입국 및 체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국가로 그다지 관광객들이 필요한 입장도 아니기에 그저 조금만 의심이 든다 싶으면 가차없이 추방을 시켜버리곤 하죠. 제가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 출신이라지만 그런 저조차도 미국에서 한순간에 입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권은 대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졌길래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그렇게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미국을 가자고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현실과는 정반대인 중국인의 태도에 혼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의 당당한 모습에 혹여라도 경호 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공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국 입국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처음 가보는 미국은 어떨까 하는 설렘의 감정을 느끼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놀라운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승무원은 경호 씨의 얼굴만 보고도 단번에 한국인임을 알아차리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인은 불친절하고 짜증이 많기로 악명 높고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특히나 불친절하기로 소문나 있거든요. 프랑스 직원들은 영어를 할 줄 알면서도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불어로 대답하는 오만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대통령이 오더라도 친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승객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안 하던 프랑스 승무원이었는데 어떻게 경호 씨는 그런 그녀에게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도대체가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인 직원들은 오직 한국인 경호 씨에게만 불편사항이 있는지 물어봐 준다거나 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에 저는 같은 여자로서 질투심까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프랑스에서는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가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고, 이러한 유행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공부에만 몰두했던 저였기에 저는 한국의 엄청난 면모를 뒤늦게서야 파악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경호 씨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던 친절한 환대를 받을 수 있던 모양이었고, 저는 그저 한국의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국인 경호 씨와 중국인만큼은 자신들은 절대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게 미국인 입국 심사관 앞으로 가장 먼저 돌진한 한국인 경호 씨는 정말 충격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바로 미국인 입국 심사관은 경호 씨의 얼굴과 여권을 슬쩍 보더니 이내 3초도 안 되어 삼엄했던 표정을 한껏 풀며 경호 씨를 반겨주기 시작했거든요. 입국 심사관은 자신의 딸이 K-팝의 팬이라며 한국에 가면 BTS를 볼 수 있냐며 입국 심사가 아닌 농담 따먹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농담만을 주고받은 경호 씨는 입국에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버렸죠. 심지어 한국인 경호 씨는 별도의 비자 서류도 하나도 없이 그저 여권 하나로만 그 삼엄하다는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버렸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고, 저는 혹여라도 미국의 삼엄한 입국 심사는 전부 과장된 소문일 뿐이었나 싶어 황당함마저 느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다니엘라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엘라는 분명 서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 출신이었음에도 미국인 입국 심사관의 진지한 취조 과정을 거치며 꽤 오래도록 질문을 받아야 했거든요. 결국에 다니엘라는 무사히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호 씨와 다니엘라의 입국 모습의 차이는 그야말로 양국의 현저하게 벌어진 국력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한국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다니엘라와 마찬가지로 10분이 넘도록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미국인 입국 심사관에게 도대체 왜 한국 국적자만 이렇게나 빨리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건네자 미국인 입국 심사관은 무슨 당연한 질문을 하냐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로 프랑스보다 높은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192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이건 프랑스 여권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는 뜻인데, 그런 한국인들이 프랑스인들보다 더욱 신뢰를 받고 빠르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여행객들은 현지 규칙과 관습을 존중하고 매우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여 당국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출입국 관리 직원들은 비자 위반, 불법 입국 등 여러 범법 행위를 감시해야 하고, 미국 경찰들 또한 외국인들이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를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 여행객들은 이러한 범법 행위를 일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의심할 건덕지조차 없으니 빠른 입국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인들은 콧대만 높고 근거 없는 자존심만 강할 뿐, 이들은 미국에 와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곤 하기에 한국인들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만큼 대우받고 싶다면
먼저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큼의 높은 수준을 보이세요. 저는 미국인 입국 심사관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공항 어디에서나 한국인 여행객은 즉시 저위험군으로 인식되고 최소한의 질문만을 받으며 늘 따뜻한 대접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는 한국인 여행객은 이상적인 방문객이고 한국의 국제적 평판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강력한 면모보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나 중국이야말로 대국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다니엘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나 자신은 미국에 3초 만에 입국할 수 있다며 자신하던 그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저희 모두는 당황한 채 행방이 묘연해진 그를 찾아 헤맬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째 그를 찾아 헤매던 그때 공항 공지로 다니엘라를 찾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희는 그렇게 방송에서 언급한 별도의 취조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취조실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죠. 알고 보니 이 중국인은 여권 위조 명목으로 구금당했던 거였고 그가 미국 공항 따위는 3초면 입국이 가능하다며 허세를 부렸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여권 위조였던 거였거든요. 중국의 여권 파워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 세계 어떤 국가들에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중국 국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중국인은 자존심도 없는지 그렇게 그가 위조해온 여권은 바로 한국 여권이더라고요. 사실 프랑스에는 각종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과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들은 여권 위조 등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조직까지 만들며 프랑스를 완전히 좀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중국인은 이러한 프랑스 내 중국 범죄 커뮤니티에서 손쉽게 위조 한국 여권을 구매했고 그렇게 위조 여권으로 미국 공항 입국을 도전했던 거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까지 망신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나 본데 이렇듯 모두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나 욕하던 한국 여권으로 위조했다는 사실이 까발려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는 손목에 수갑까지 찬 꼴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게 되다니 그야말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곧바로 미국에서 추방당했고 프랑스에서도 곧바로 추방당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중국인이 각종 구금 및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저희는 미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문득 경호 씨가 중국인의 주제도 모르는 도발을 잘 참아왔던 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그러한 터무니없는 비방과 도발을 참을 수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경호 씨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여권이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여권이므로 한국인은 중국인과 엮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기에 그냥 어린아이 보듯 무시한 것뿐이라는 어른스러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중국인의 근거 없는 허세는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고 이렇듯 미국 공항에서 완전히 들통나고 말았으니 자신이 무대응으로 대응한 게 좋은 수가 아니었냐며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의 말에 다니엘라 또한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을 무시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렇게 저희 셋은 다시금 우정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나 대국 타령을 하던 중국인은 그저 개털일 뿐이었고 월급도 6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허세 및 보여주기만을 위해 빚까지 낸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까지 추방당한 뒤 다니엘라에게 비밀스럽게 연락하며 자신은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느라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은데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나 자신이 비행기 티켓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며 허세를 부렸던 그는 저희에게 한 푼도 내주지 않고 자신의 비행기 티켓만 구매했음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다니엘라는 그의 구질구질한 모습에 학을 떼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이제 중국 파견 따위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이직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허세 따위는 절대로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한국인 경호 씨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 한 푼 열심히 모아서 작지만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모은 상태라고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강인하고 멋진 면모에 이 나라가 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